안녕하세요. SM유통 하이브레드 서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워도우 깜빠뉴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워도우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배워봤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게 사워도우 만들기고요. 실제로 예전에 시골에서 쉽게 해먹던 빵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모양이 조금 처음에 이상해도 자꾸 만드시다 보면 점점점 모양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하는 게 사워도우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만들어 보시고 드셔보시고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깜빠뉴 만들기 패키지를 가지고 한번 깜빠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물 145g을 볼에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발효종 90g을 물에다가 넣습니다. 물에다 넣고요. 몰트 엑기스 동봉되어 있는 거를 넣습니다. 발효종과 물과 몰트 엑기스를 골고루 섞어줍니다. 자, 손을 이용해서 쥐어 짜듯이 발효종을 쥐어 짜듯이 물에 풀어줘도 되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반죽을 여러 번 만지고 또 손을 여러 번 씻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손도 좀 뭐라 그럴까요, 건조해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꼭 필요한 경우를 빼놓고는 지금 보시는 이 자루주걱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처음에는 자루주걱을 이용해서 하시면 손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오븐 스프링도 좀 덜 좋고 한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져서 자루주걱으로 하시나 손으로 하시나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섞어 볼게요. 지금 자루주걱이나 아니면 젓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큰 덩어리는 이렇게 눌러서 저어 주시고, 이게 뭐 완전하게 그 물처럼 죽처럼 완전히 섞이지 않아도 큰 덩어리가 없이 어느 정도만 섞이면 상관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자, 큰 덩어리 없이 하나 더 있네요. 네, 큰 덩어리 없이 자, 섞었고요. 자, 여기에 밀가루, 동봉되어 있는 유기농 밀가루 230g 넣어 주시고요. 자, 첨가제죠. 천연 첨가제 2가지를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 주는데요. 처음에는 가운데 쪽 위주로 동글동글 이렇게 공굴려 주시면 물과 밀가루가 바깥으로 튀지 않고 잘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가 어느 정도 섞여서 더 이상 섞이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가 진 거에 보이시면 그때부터 가장자리에 있는 밀가루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듯이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첨가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천연 첨가제인데요. 프랑스 깜빠뉴라는 빵이 프랑스에서 유래된 거다 보니까 프랑스 현지에서 생산된
천연 발효종과 이 풍미를 좋게 해주는 천연 제제, 천연 첨가제입니다. 천연 첨가제고요. 그 두 가지를 넣으면 정말 그 유명 제빵사가 만든 그런 풍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손쉽게 정말 맛있고 잘 만든 깐빠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섞으실 때는 날가루가 날리지 않고 밀가루와 물이 잘 이렇게 섞일 정도까지만 반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반죽법이 무반죽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반죽을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는 반죽기가 없어서 반죽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무반죽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반죽을 많이 하는 빵에 비해서 글루텐 생성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이 좀 더 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천연 첨가제라는 거를 넣게 되면 발효 시간도 짧아지고 또 빵 그 내상도 또 부드러워지고 풍미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사용해 보시고 사실은 그게 그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요. 유명 그 사워도우 빵집에서도 사용하시는 곳이 꽤 있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니까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날가루가 날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처음에 해주시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물과 밀가루가 잘 혼합돼서 다음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기본적인 반죽이 기본적으로 물과 반죽이 잘 섞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오토리즈라고 하나요?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반죽이 이렇게 되셨으면 가운데에다가 약간 이렇게 온폭 들어가도록 홈을 만들어 주시고 물 10g과 소금을 넣어서 소금이 물에 이렇게 충분히 젖을 수 있을 때까지 수화되는 동안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10g과 소금, 동봉되어 있는 소금을 넣고요. 이제 랩을 씌워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의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다시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이 경과됐습니다. 자, 소금도 물에 조금 녹아 있고요. 자, 자르주걱으로 소금과 물을 반죽과 다시 섞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운데 지금 보시면 물과 소금이 섞여 있는데요. 잘 섞이게 하려면 제가 해보니까 약간 반죽을 이렇게 늘려서 물하고 반죽이 닿는 면적을 좀 넓게 이렇게 잘 묻혀주시고 바깥으로 좀 흘러도 상관없거든요. 이게 물이 안에 너무 많이 있으면 아무리 반죽을 해도 반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섞이도록 좀 면적을 넓게 늘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묻혀주시고 접을 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서 접으시면 좀 더 손쉽게 섞입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서 이렇게 눌러 주시는데 계속 이렇게 가운데로만 몰아서 눌러 주시면
반죽이 끝에가 얇아지면서 이 밑에 쪽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터지면서 또 반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눌러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을 접어서 반씩 눌러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게 더 반죽이 더 물이 더 반죽에 빨리 흡수가 되고 또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반죽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반을 접어서 자 눌러주시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반죽이 지금 많이 물이 많이 이제 흡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작업을 자꾸 제가 이런 작업을 할 때 볼을 지금 이 플라스틱 투명 볼하고 스텐볼하고 두 가지를 다 써봤는데요. 이 플라스틱 볼이 가격도 좀 저렴하고 반죽이 좀 더 할 때 좀 쉽게 반죽이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사워도우 만들기 패키지 구매하실 때 옵션으로 같이 구매하실 자료 주걱과 다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텐데 손쉽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도 기술이 없을 때는 이 볼이 좀 이렇게 좀 오목하고 좀 작아야 하기가 편한, 넓으면 나중에 접을 때 좀 접기도 어렵고 공 굴리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엔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는데 하면 할수록 쉬워지시고, 반죽을 하실 때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천천히 반죽을 하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반죽이 이 자루 주걱이나 손에도 더 많이 묻고 하니까 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작업을 해주시면 잘 달라붙지도 않고 작업도 좀 손쉬워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자, 물하고 반죽이 잘 섞여서 지금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금하고 물하고 반죽에 섞는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소금을 이렇게 나중에 물과 섞는 이유는 발효종이 아무래도 이스트에 비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활성도가 좀 적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금물하고 같이 넣으면 활성도가 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발효종과 밀가루와 물만 섞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수화가 된 이후에 소금과 물을 넣어서 이렇게 섞는 걸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야 반죽이 더 잘 살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또 오토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접기를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랩을 씌워서 30분 동안 둬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워도우 만들기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랩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 볼이 있어야죠. 네, 지금 저는 스텐볼이 아니라 지금 플라스틱 투명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스텐볼도 저희가 사용을 해봤는데, 스텐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작은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플라스틱 볼에 비해서 이제 접기나 공글리기를 할 때 스텐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해보면 쇳가루가 계속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볼을 이용하게 됐고요. 또 겨울철에 실온이 낮을 경우에는 스텐볼은 주위에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발효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플라스틱 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이 좀 손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뭐 스텐볼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플라스틱 투명볼 이용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등나무로 되어 있는 빵을 반죽을 이제 넣는 바구니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등나무로 되어 있는 반느통이라 그러죠.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용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업하는 빵의 크기가 가정에서 1인분 또는 2인분 정도 분량으로 좀 일반 제빵점에서 파는 것보다는 좀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일반 반느통에 넣으시면 좀 양이 적기도 하고, 또 일반 오븐에서 쓰시기에도 좀 최적화되어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반느통에 천까지 이렇게 씌워져 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쓰기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크기도 하고요. 이렇게 원형보다는 타원형 제품을 쓰셔야 잘라서 먹을 때도 좀 먹기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사이즈를 찾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건 등나무 바구니인데,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반느통은 좀 가격대도 좀 나가고 사실 쓰기도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따로 구매를 한 건데요. 이렇게 왕골 바구니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면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위에다 씌우는 면보 있어야 되는데, 면보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애기들 키울 때 쓰는 그 뭐랄까요, 그 거즈로 된 그 손수건 있죠. 뭐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면보가 쓰기 편하기 때문에 면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자루주걱, 이 정도가 필요한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패키지 안에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패키지를 구성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워도우를 만드실 때 들어가는 재료가 몰트 엑기스나 이런 덧가루류 이런 걸 보면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조금씩 만들어 드시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패키지로 밀가루,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천연 발효에 같이 첨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첨가제, 그리고 이 덧가루도 보통 일반적으로 밀가루나 뭐 통밀 이런 걸 쓰시는데 듀럼밀이라는 거를 쓰면 좋거든요. 또 구수한 맛도 강해지고, 네, 이런 것들이 한번 구매하시면 양이 너무 많아서 한번 쓰실 수 있는 분량씩만큼만 만들어서 이제 드리면 쓰시기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판매를 하게 되었고요. 발효종도 계속 키워서 쓰시기에는 매일 만드셔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발효종은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같이 넣어서 사은품으로 보내드리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필요하신 것만큼만 구매해서 쓰시면 빵도 쉽게 만드실 수 있고, 또 발효종도 제가 꾸준히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발효종 힘도 좋고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워도우를 할 때 가정에서 가장 잘 사워도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조금씩 들어가지만 그런 필요한 재료들이나 아니면 발효종이 좋아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그 발효종을 잘 키우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매일 밥을 주고 매일 키워서 활성도가 좋을 때 만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이후에도 발효종은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뭐 일주일 이렇게 두고 쓰셔도 괜찮을 정도로 힘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0분 후에 접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죽이 약간 아래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동안 이 오토리즈 시간을 거치면 반죽이 약간 팽팽했던 반죽이 약간 늘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접어주기를 할 건데요. 반씩 접어주는 걸 할 겁니다. 네 번을 거쳐서 한 번 접고, 또 옆으로 접고, 반대로 접고, 또 한 번 접고, 이렇게 해서 4번 접고, 또 30분 휴지를 준 다음에 또 4번 접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사워도우 반죽에서 접기까지가 마지막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효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자, 접기를 하기 전에 물이거든요. 물에다가 손을 손 앞쪽에 있죠. 손가락 있는 부분은 다 젖을 수 있도록, 반죽에 달라붙지 않도록 먼저 물을 묻혀 주시고요. 자, 반죽에
반을 잡아서 밑에를 떠서 이렇게 쭉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반을 접고, 반을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줍니다. 조금씩. 그러면 반죽이 볼에도 달라붙고 또 반죽 길이도 달라붙고, 지금 이렇게 접어줄 때 가운데 이제 구멍 같은 것들, 공기 구멍 같은 것들이 너무 크면 나중에 발효해서 빵을 굽게 되면 그 구멍이 커지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잘 눌러주시고, 또 반을 띄어서 쭉 잡아 당겨서 반을 또 접어주시고, 또 다시 눌러주시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하면 잘 안 돼요. 손에 너무 지금 잘 안 달라붙죠. 자, 그렇게 해서 또 반을 잡아서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벌써 반죽이 땡땡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잘 안 늘어나면 반죽을 쳐서 한번 이게 때려주시면 또 약간 늘어나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반씩 접어주시고, 마지막 또 이쪽 반을 당겨서 반을 접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접었으면 이제 공 굴리기를 할 건데, 자, 어떻게 하냐. 볼을 하고 손을 위에서 아래로 넣으면서 옆으로 빼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동굴리는 동작을 하면서 볼을 같이 돌려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죽의 윗부분을 안으로 밀어넣는 건데, 그냥 밀어넣는 손이 빠지면서 반죽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돌려주면 위에서 눌렀던 걸 옆으로 돌려서 꺼내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죽의 위에가 거친데, 이 반죽을 그렇게 공굴리기를 해주면 동그랗고 좀 부드럽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반죽을 그렇게 동그랗게 매끄럽게도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그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성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넣어서 옆으로 빼주고, 넣어서 옆으로 빼주고, 자, 넣어서 옆으로 빼주고, 지금 이렇게. 자, 이것도 너무 천천히 하시면 안 되고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좀 빨리 하시면 손에도 잘 안 달라붙으면서 반죽도 동그랗게 잘, 자, 넣어서 옆으로 빼주시고, 넣어서 빼주시고. 자, 보시면 반죽이 많이 매끈해졌죠? 자, 요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하시면 잘 되는데, 넣어서 옆으로 해서 빼주고, 넣어서 옆으로 해서 빼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손에 잘 안 달라붙는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랩을 씌워서 30분 동안 휴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때 반죽이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뭐 공기구멍을 뚫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천연 발효 같은 경우에 굳이 그렇게까지 작업을 안 하셔도 이렇게 튀어만 넣으셔도 충분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30분 동안 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이 지나서 마지막 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물을 묻혀 주시고요. 자, 반죽의 반을 밑에를 들어서 네, 접어서 잘 눌러주시고, 지금 마지막 반죽 접기할 때 보시면 반죽이 매끈매끈해지면 벌써 힘이 생겼어요. 네. 자, 한 번 더 접고, 네, 자꾸 만지다 보시면 아시는데, 마지막 접기할 때는 반죽이 이제 무반죽인데도 글루텐도 잡히고 힘이 생겼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땡땡해졌죠, 반죽이. 그러면 한번 쳐서 접어주시고, 마지막 한 번 더 접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공 굴리기를 해야 되겠죠. 또, 자,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빨리 하셔야 돼요. 너무 천천히 하시면 손에 다 묻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반죽이 매끄러워졌습니다. 자,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글루텐을 잡기 위해서 반죽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고 반죽기를 사용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해보시면 아시는데 이렇게 4번 접기를 2번만 하셔도 나중에 그 빵을 만들어 보면 빵이 또 기공이 잘 맞게 잘 올라오게 돼 있고요.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오븐 스프링도 좋아지고 발효도 좋아지고 반죽할 때 접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시려면 저희가 처음에 물의 양을 좀 적게 잡아서 약간 됨직하게 해야 만지기가 좋습니다. 보통 어디서는 뭐 진반죽, 치아바타 같은 거 할 때 진반죽 얘기도 하고, 깜빠뉴 같은 경우에 진반죽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된 반죽이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죽할 때도 좋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죽할 때 좀 이렇게 반죽이 되니까 처음에 반죽 실 때는 좀 불편한데, 성형을 하고 또 오븐에 굽고 이렇게 할 때는 된 반죽이 아무래도 컨트롤하기 좋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4번 접기, 두 번째 4번 접기가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1차 실온 발효를 하게 될 텐데 2시간 하게 됩니다. 2시간 동안 실온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동안 냉장고에서 저온 발효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그 천연 첨가제라고 했던 것을 첨가를 했기 때문에 발효 시간이 좀 짧아집니다. 원래대로 하면 실온에서 한 4시간 정도 발효를 하게 되는데, 지금 첨가제를 넣어서 한 2시간 정도면 발효를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상도 좋아지고 또 풍미도 좀 더 살아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쉽게 그 명장님들이 만든 것 같은 그런 멋진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랩을 씌우고요. 두 시간 동안 저온 발효를 한 이후에 성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이 또 경과가, 30분이 아니죠. 2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옆으로도 보시면 약간 퍼져서 부풀어 오른 게 보이시죠? 천연 발효조, 사워도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스트 빵처럼 뭐 2배, 3배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크기에서 2배가 조금 안 되게, 원래 2배가 되게 부풀어 오른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2배가 좀 안 되게 부풀어 오르고요. 또 많이 부풀어 오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많이 부풀어 오르면 빵을 구울 때 또 좀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딱 한 요 정도, 2배 정도, 2배 좀 안 되게 요 정도 부풀어 오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부풀어 오른 이후에는 알뜰 주걱을 이용해서 옆을 훑어서 뒤집어서 판 위에 놓고 이제 성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릇을 그냥 뒤집어서 자기가 알아서 떨어지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위에다가 대신에 덧가루를 뿌려줍니다. 동봉한 듀럼밀 덧가루입니다. 덧가루를 위에다가 살살살살 뿌려주시고, 뿌려주신 다음에,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천천히 이
반죽이 그릇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이유가 이제 글루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결이 잡힌 이후라서 반죽끼리 이 응집하는 힘이 있고 신축성이 생겨서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다리기 좀 귀찮다 그러면 알뜰 주걱으로 긁어서 가장자리를 긁어서 뒤집거나 드러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조금씩 가장자리부터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 생이스트나 드라이이스트로 반죽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반죽을 치대지 않고도 이렇게 글루텐이 생성되는 거를 신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스트 반죽으로 뭐 식빵도 많이 만들어 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반죽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도 글루텐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하는 게 너무 처음에 신기하더라고요. 자, 거의 다 떨어졌죠? 자,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면 그릇을 드러내면 그릇도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지고요. 자, 반죽이 이렇게 덧가루를 바닥에 뿌려서 이렇게 위에는 아직 촉촉하고요, 밑에는 덧가루 때문에 달라붙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약간 잡아서 이렇게 약간 늘려주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구니, 자, 바구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자, 면보를 준비하셔서 면보를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서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반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 반죽을 접기를 할 텐데요. 위에를 잡아서 중간으로 한번 3분의 1을 접어서 눌러 주시고, 이 옆에를 또 잡아서 당겨서 가운데로 몰아서 넣어 주시고, 또 위에를 잡아서 눌러 주시고, 옆에를 당겨서 다시 가운데로 몰아 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말아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았으면, 자,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꼬집어서 반죽이 잘 접힐 수 있도록, 벌어지지 않도록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모양을 잡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면 바구니에다 넣어 보시면, 원래 바구니도 면보도 처음 쓸 때는 바닥에다가도 덧가루를 뿌리시면 좋은데 몇 번 쓰고 나면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자, 이것도 약간 원래 크기보다 조금 더 부풀어 오른 경향인데 이렇게 위로 넘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를 살짝 덮어서 이렇게 살짝 덮어서 1시간 반 동안 냉장고에서 저온 발효를 하면 반죽이 차가워지면서 실온 상태일 때보다 잘 퍼지지 않게 되고요. 또 냉장고 안에서도 2차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온 발효를 하는 2차 저온 발효를 하는 이유는 차가워진 반죽이 모양이 잘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반죽이 아무래도 바닥에 놓으면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븐에 들어갔을 때도 퍼지면 아무리 그 오븐 스프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보기가 빵이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고 넓적하기 때문에 먹기도 별로 안 좋고 보기도 별로 안 좋은 빵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저온 발효를 하면 그 탱탱한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또 봉긋하고 이쁜 빵이 되고 잘랐을 때 먹기도 좋은 빵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 반죽일 경우에는 저온 발효를 하더라도 퍼지는 증상이 커지기 때문에 된 반죽을 하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지금 한 6개월 이상 이 사워도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온 상태에서도 오븐에 구워보고 2차 저온 발효도 해보고 했는데 2차 저온 발효를 할 경우에 풍미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모양도 잘 유지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 처음에는 이거를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었었는데 그냥 이대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겉에가 조금 지금 보시면 바구니 자체도 공기가 통하게 돼 있고요. 면보가 공기가 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겉에가 약간 좀 마르는 증상이 있어야 모양도 잘 잡혀져 있고요. 또 쿠프를 내기도 좋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에 넣지 마시고 이 상태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2차 저온 발효 1시간 30분 동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는 이제 저온 발효가 끝나면 쿠프 내는 방법이나 오븐에 넣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저온 발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30분 저온 발효가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도 좀 더 부풀어 올라 있죠. 자, 이걸 이제 오븐에 굽기 위해서 덧가루도 바르고 쿠프도 내고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덧가루죠. 기름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 윗부분이 오븐에 구울 때는 바닥 부분이 되는 건데요. 여기다가 덧가루를 발라주는 이유는 일반적인 오븐이 팬 바닥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덧가루를 발라주면 좀 덜 타기 때문에 또 까맣게 타면 또 먹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알맞게 잘 익으라고 덧가루를 바르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쿠킹 오일 한번 썼던 건데 종이 오일은 몇 번씩은 쓸 수 있으니까요. 재활용하는 의미로 저는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자, 덧가루 바른 위에다가 종이 오일을 대고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바구니와 면보를 꺼내면 이런 모양이 되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볼륨감이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쿠프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나무젓가락에다가 면도날 이렇게 끼워 놨는데 90도로 쿠프를 내는 게 아니라 45도를 기울여서 전체적으로 중간을 가장 기본적인 건 중간을 내는 거죠. 90도로 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45도로 면도날을 기울인 상태에서 쿠프를 내줍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손으로 살짝 잡아주고요. 이것도 천천히 하면은 울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빨리 내주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나요? 보일까요? 이렇게 쿠프가 한쪽으로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한쪽은 면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면 토끼기처럼 한쪽이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 온도계 보면 지금 현재 230도 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까 구워 보니까 바닥이 좀 너무 타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실 오븐 안에다 원래 뿌려야 되는데 이 빵에도 좀 스프레이를 좀 하고요. 자, 집어넣고 안에도 자, 충분히 스프레이를 한 이후에 지금
자, 10분이 경과됐죠? 자, 10분이 됐으니까 뚜껑을 열고 빵이 타지 않도록 다시 자리를 뒤집어서 5분만 더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됐고요. 뒤쪽에 또 많이 타지가 않았죠. 덧가루 때문에. 이렇게 통통통통 소리가 나면 겉에가 더 바삭하게 잘 익었다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겉에가 좀 진한 색이 나와야 뭐라 그럴까요? 구수한 누룽지 같은 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깜빠니를 구워봤습니다. 자, 보시면 옆으로 보셨을 때 좀 통통하게 이쁘게 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온 발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뒤쪽도 덧가루를 뿌려서 약간 까만 부분이 있지만 덜 타고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내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좀 완전히 식은 다음에 자르는 게 맞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테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내상이, 되게 고르게 나왔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성형을 할 때 좀 공기 구멍이 없도록 잘 성형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귀 부분도 잘 나왔습니다. 색깔도 좀 진하게 잘 나왔고요. 좀 이렇게 색깔이 진할수록 좀 풍미가 사는 게 이제 하드 계열 빵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 이스트빵에 비해서 좀 더 좀 태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 까맣게 하시면 안 되지만 좀 진하게 굽는 게 좋은 사워도우를 굽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워도우 깜빠니오 만들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